오늘 그 두 편은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좀, 정말 반대된 입장에서 좀 극과 극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영석 아시죠? 이거 100세 철학자로 올해 103세? 만 103세시더라고요. 윤동주 씨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하고요. 예, 젊었을 때 김일성을 직접 보셨대요. 안창호, 도산 안창호 연설을 직접 들었다고 해요. 103, 3세, 4세 되는 분인데 이분은 그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떨어뜨려 놓고 본다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 맞아요. 진짜로 정말 자기 관리도 철저하신 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104세인데 지팡이나 휠체어 없이 혼자 전철버스로 이동을 하시고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왜 건강하신가 그 건강 비결에 관한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아침 식사를 삶은 계란하고 생야채를 드신대요. 네. 그럼 오래 사나 봐요. 참고로 이제 이분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계속 알력을 유지하다가 총장직을 이제 내던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 입문해서 몇 달 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표를 내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연세대 교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 뭐 제일 처음인지 어쨌건 검찰총장 사표 내자마자 정치 시작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김영석 교수고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영석 교수는 그 전에 쓴 글을 좀 찾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많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취임사부터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했던 분이고 이분이 단순한 네임밸류 이상으로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그 수필 작가고 교수 학자이시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 글은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글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만 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보여가지고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뭐 그쵸? 근데 좀 너무 단정적으로 짚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많은 걸 잃었죠. 국격 훼손이 컸다. 근데 이거는 이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이분의 주장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국격이 올라갔다고 물론 진보 진영에서 그러긴 한데요. 이론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수호 국가의 위상을 상실했다. 이건 좀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왼쪽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좀 북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저자세 외교라는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근데 인권 수호국가 이상 상실은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표결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다 기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조금 걸러서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친북 정책이 김정은 정권과 뜻을 같이 할 목적이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나간 표현이고 문 대통령이 그 나이 한참 어린 진짜 손잡버린 김정은을 오냐오냐 해주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최대한 이제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내가지고 정전협정하고 핵을 갖다가 해체시키려고 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좀 너무 좀 비난의 강도가 높은 표현이고요. 민족 간의 통일이 아니다. 이건 너무 좀 단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결국은 김정은 정권 연장에만 도와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 실패한 걸로 이거는 뭐 다 인정을 하는 바니까요. 자유세계 기대의 마음을 배신한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실패를 갖다 하나하나 짚은 건데 사실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수단으로 봤어요. 트럼프하고 만나기 위한 과도적 연결 수단 도구로 봤거든요. 사실은 이건 참 괘씸한 부분이에요. 어린 놈이. 문 대통령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 봤지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해서 우리랑 직접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김정은은 어디까지나 세계 최강국 대통령 트럼프 만나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이용했거든요. 사실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사드 배치 때 문 대통령의 태도를 보는 김정은의 견해와 미국의 한국과는 어떠했는가 문장이 속 좋은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읽게 되는 문장은 좋은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천안함 피격이나 사드 배치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는 김정은의 견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고마웠겠죠. 이 천안함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굉장히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건 진짜 이게 피격이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일본 어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근데 공식 발표로는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사드 배치도 논란이 많이 됐었죠. 어떠했는가? 미국의 한국과는 어떠했는가?
북한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 국격은 동시에 추락했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북한도 우리를 우습게 봤고 그 당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썩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 단락은 이거는 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기억하시죠? 남북 연락사무소 우리가 몇백억 들여가지고 지원하고 김여정이 한 방에 날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뉴스에서? 그때 우리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건 진짜 멸시한 거죠. 우리를 대놓고 무시한 거죠. 근데 청와대는 그 정도로 다행이라고 어느 청와대 관계자가 했는지 이런 망언을 했어요. 정말 창피스러운 국격이 추락한 건 맞는 말입니다.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건 역시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드가 중국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물론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드 배치는 국익을 크게 봤을 때는 이거 배치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보수적인 국방 전문가들 얘기도 그때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 설치한 순간에 한반도는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에서 전쟁통이 돼버린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중국 미사일 갖다가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다가 성주에다가 놓고 요격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싸움터를 내주게 대놓고 미사일 싸움터를 내주는 꼴이 되니까 자 한간에 떠도는 괴담들이 뭐 사드 괴담, 전자표 괴담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몰랐을 리가 없다 뭐 그렇게 비난을 하고요. 근데 중국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좀 지나치게 주관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진실과 동맹의 신을 배신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근데 대통령이 큰 선이라고 했는지 근데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외교적인 수사로 한 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이것도 역시 비난의 논거로서 따왔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비난할 땐 그 사람이 직접 한 말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중국은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본다면 대만보다 후진국이다. 굉장히 이게 이분 김영석 씨 같은 경우도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이분도 북한에서 1947년에 월남을 했는데 전쟁 전에 월남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서북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가 김일성이 엄청나게 탄압을 했잖아요. 그거 피해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가치 평가, 이 재밌는 표현이죠. 사회적 가치 평가로 본다면 당연히 제가 봐도 이건 후진국 맞아요. 중국 후진국이죠. 인권 후진국이고 아주 못된 나라죠. 후진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을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후진국이라고 보는 게 이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권의 어떤 시각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사회적 가치 평가라고 진짜 후진 놈들 맞는데 실리적인 어떤 면을 본다면 어떤 힘의 논리를 보자면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세력이잖아요. 세계는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러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외 정책을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참 재밌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 실정으로 넘어옵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민자도 안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로 제목은요.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민주당에서 기승전 민주당 비판으로 끝나는 거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전혀 등장을 안 해요.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전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글 쓰는 기법이죠. 지금 민주당을 제가 가만 보다 보니까 민주당만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자면 이 할아버지께서 좀 고민이 됐을 거예요. 별로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좋은 문재인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적 실정, 경제 정책의 실패,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한 거긴 하지만 어쨌건 부동산 정책 대실패한 건 확실하고요. 경제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어쨌건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형적인 좌파 정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의 표현이 좀 재밌죠. 150년 전 경제이론.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막시즘에서 마르크시즘. 공산주의죠. 150년 전에 나타난 게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은 거의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펼쳤다고 이제 이분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다가 이미 게임 끝난 이미 실패한 이론인 그 공산주의에 우리 현실을 맞추려 가려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못을 박아놓은 인사행정, 그러니까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윤석열 초기까지. 그래서 지금 감사원장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문제죠. 전현희 감사원장이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감사원장이 아니죠. 전현희가 저기 어디야? 인권위. 네, 그렇습니다. 애국적 처사가 아니다. 이념 정권. 이념 정권이라는 표현은 정말 보수 측에서 진보를 비난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이념 정권. 그러니까 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 캐캐묵은 어떤 386 세대의 어떤 그런 옛날 운동권 시절에 이념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표현에서 좀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념 정권의 연장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방정책과 인사는 어떠했는가? 이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정권이 뜻한 국방정책이 그대로 연장되었다면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역사적 해답은 어떻게? 약간 좀 애매한 문장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떤 뜻으로 쓴 건지 6.25 전쟁과 여기 또 생뚱맞게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들어왔을까?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잘한 부분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못한 부분만 열심히 공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온, 이 운명을 같이 해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은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재인에 대한 공격을 갖다가 그대로 바통을 넘겨가지고 살짝 민주당으로 옮겨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까? 뭐 문재인 정권을 배출한? 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으니까 뭐 문재인 정권의 후임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좀 더 강한 표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운명을 같이 한, 굉장히 무거운, 무게감 있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운명. 운명을 같이 한 민주당 어떤가?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비판, 비난은 다 민주당의 비판, 비난으로 등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읽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의 느낌을 확 바꾸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문재인 정권을 배출한 민주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운명을 같이 온이라고 아주 세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거대 야당의 사명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 못하고 있죠, 당연히. 자, 현재 니네 민주당 행정도 결국은 이제 뒤에 가서 후쿠시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민까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 중에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죠. 사실 쇼입니다. 자기가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당연히 이제 송영길도 지금 아슬아슬해요. 지금 이 아저씨도. 그러니까 이제 반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투어 포기하면 안 된다. 야당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또 반발했다. 여기서 불협화음이 나온 걸 갖다가 이분은 포착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논리의 비약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물론 추미애 씨는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민주당 대표도 역임을 했던 건 맞아요. 근데 현 대표는 아니죠. 어쨌건 근데 좀 추미애가 약간 설화랄까 좀 말을 가끔 좀 이상하게 합니다. 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너무 나갔죠. 이재명 대표를 뭐 간디를 연상케 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이라고 했다. 예, 그리고 초창기 이해찬 이거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초창기 이해찬 전 대표도 이 사람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말이 거친 사람이거든요. 좀 실언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 이해찬이 했던 발언이 연상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 이재명, 그 전 대표 송영길, 지금 아니죠, 옛날 대표 추미애, 그 최초 대표 이해찬, 네 명의 대표를 갖다 실명을 다 따가지고 오면서, 당의 얼굴이잖아요, 대표가. 당의 얼굴이고 당 대표의 한마디가 곧 그 당의 강령이라고 좀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말을 끌어와가지고, 언행들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대목은 조금 약간 비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년은 민주당이 집권. 이거 약간 이 문장 비문이에요, 지금. 보면 앞으로 20년은 민주당이 집권, 컴마 찍고 100년 정당을 주창해왔다, 컴마 찍고 대한민국은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선언까지. 이거 완벽한 비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건 완벽한 비문이고, 이걸 비문으로 안 만들려면은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20년은 민주당이 집권, 한 구절로 처리하고, 뭐 100년 정당 주창, 뭐 대한민국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 이렇게 따옴표로 끊으면은 문제가 좀 덜할 텐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어색한 문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100살 넘은 분이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함부로 원고를 못 건드렸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어쨌건 근데 이 부분은 비약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마하트마 간디 얘기하고 좀 우왕좌왕하고 불체포 특권, 자 실언을 한 건 맞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선언으로 연결시키는 건 상당한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100년 정당, 대한민국은 우리 것이 돼야 된다? 글쎄요. 예. 참고로 저도 민주당 안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민주당 편 드는 게 아니라 약간 논리 비약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락으로 이어진 거. 이런 앞에서 언급한 이런 민주당 대표들, 바로 앞에서 네 명이 언급을 했잖아. 이런 생각을 미루어서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가? 국민들이 너네를 어떻게 볼 거니? 여기도 뭐 조금 비판의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굉장히 센 표현이 나와서, 민주당은 초창기부터, 여기서 말하는 초창기는 제가 봤을 때 뭐 1960년대의 민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을 가진, 그전에 뭐 열린우리당 이런 거 말고요,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으로 지금 민주당 초창기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정권과 이념을 위한 출발이었다고 추론된다. 이분도 너무 나간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한 발 물러선 표현이죠. 이런 게 추론된다.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는 표현을 썼죠. 정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존재되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개인 대표를 위해서 여당과 정부에 투쟁하는 사명이 먼저라는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좀 내분도 심하고 앞으로 볼만할 것 같아요. 이낙연이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은 민주당 우리하고 민주당은 당대표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양보하고 봐도 약간 좀 너무 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께서.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것에 맞는 근거를 가져오셨으면은
더 글이 더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기승전 후쿠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뭐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자, 위험하는 건 인정하다. 근데 그 뭐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무조건 괴담 유포하는 거가 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서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민주당 문정부는 국격을 민주당은 국민까지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해서 이렇게 일반 이거 지금 민주당을 비판을 하는 선동하지 말고 괴담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만 가져왔죠. 잘못한 것만 가져와서 운명을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전현 대표들의 어떤 실책들 근데 근거로 삼기에는 좀 그렇게 센 실책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이재명은 뭐 국민이 보기 좋은 말 했죠.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송영길 한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불체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의 말과 송영길의 말이 배치가 되고 엇박자가 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아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자체를 어떤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하트마 간디와 희생정신 이거는 좀 거의 헛소리에 가깝긴 하지만 이거 어떻건 추미애가 개인적인 헛소리 했다고 봐야 되고 이걸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욕할 타깃이라고 봐야 될까? 이해찬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언급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20년, 100년 정도 뭐 대한민국은 우리 것이 돼야 된다 선언 이거는 근거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민주당을 비판을 했고 후쿠시마 회담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